한 가지 분명한 부분들은 있습니다. 그게 뭐냐면 육지부의 대부분의 부분도 그렇지만 일제시대에 항일운동을 열심히 하고 했었던 부분들은 대체로 좌파 계열이 많았습니다. 그리고 친일파들, 그러니까 일제에 협력해가지고 막 돈 벌고 뒤로 뭐 하고 한 분들은 대체로 좀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았고, 그래서 제주 분들이 뭐 좌파 성향이 많아서가 아니라 딱 작은 마을에서 이렇게 봤을 때 누가 일제시대 때 어떻게 살았느냐가 이분들의 생각들을 결정하는 큰 요인이 됩니다. 그런 부분들이었고, 그리고 4.3이 이렇게까지 안 되고 중간에 정말 작은 하나의 사건으로 좀 비결될 수도 있었습니다. 제주 사람들이 다 죽는 것만 막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토벌대 대장 김익렬 중령하고, 그 다음에 무장대를 총책임지고 있었던 김달삼 대장하고 회담을 합니다. 그래서 72시간 내에 요 싸움을 정리하고 나름대로 좀 평화의 방법을 찾자라고 다 도장 다 찍고 했는데, 그때 당시에 미군정하고 조병호 국장가요?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는 안 되겠다. 지금 제주도가 가뜩이나 반대가 심하고 해가지고 좀 한데 뭔가를 여기서 좀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걸 깨버립니다. 김익렬을 자르고 새로운 사람들을 이렇게 해서 요 투쟁을 빨리 힘으로 제압해라라고 해가지고 대대적인 수역 작업이 다시 시작된 겁니다. 그러면 이것을 뭐 어떻게 규정하고 이런 부분들에 앞서가지고 이게 왜 커졌느냐? 제주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은 33만 명이라고 하고 어떤 분들은 2배 이상 될 거다라고 하는데, 30만 명에서 3만 명이면 뭐 거의 젊은 사람들은, 쓸만한 남자들은 거의 죽었다라고 보면 됩니다. 그래서 그냥 농담조로 살아남은 남자들이 좀 괜찮은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여자다가 이렇게 더 강하고 막 한 거다라고 얘기할 정도로. 그러니까 이 책임이 누구에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것만 봐도 더 설명할 필요는 별로 없을 것 같다. 그리고 아까 이제 해군기지 문제도 있고 한데, 이런 부분들은 일관되게 해방 이후에 분단 상황, 그 다음에 우리나라를 둘러싼 외세, 소련, 미국 뭐 이런 부분들의 영향을 끊임없이 받으면서 불철되고 왜곡된 부분들이 계속 이어오는 겁니다. 해군기지 같은 경우도 왜 그렇게 막 시급하게 졸속으로 빨리빨리 진행하고 하면서 국민들의 그쪽 강정 주민들의 의견들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반대하는 사람이 훨씬 많으니까 찬성하는 마을 주민들만 모아놓고서 따로 결정을 해가지고 다 찬성했다고 해가지고 해운기지를 결정해버립니다. 이 뭐 사기를 사기. 왜 이렇게 사기까지 치면 빨리 이걸 결정해야 됐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은 다시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좀 이렇게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최근에 사드 문제가 나왔는데요. 뭐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과정 잘할 겁니다. 왜 이렇게 서둘러서 해야 됐을까? 최소한 이 정도로 중요한 일이면 좀 뭐 미국이 빨리 하자라고 하더라도 좀 조금 시간 달라고 우리 국민들한테 물어보기도 해야 되고,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면 이것을 그냥 결정하고 하는 부분들이 핑계댈 거리도 있잖아요. 중국이 워낙 계속 반대하고 하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하고 무역 끊고 나서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까? 모든 뭐 음식물에서부터 중국제 안 쓰는 데가 없잖아요. 우리 국민들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하고 안보나 이런 부분들에 아주 심각한 악영향이 우려되는데 그냥 확 해버립니다. 얼마나 졸속으로 했으면 뭐 성주에서도 반대한다고 옆에 어디 골프장으로 옮기느니 이런 부분들도 예상 못하고 할 정도로, 그게 뭐 이렇게 외교라고 할 수도 없죠. 외교라고 하면 이걸 어떻게 했을까 전술도 필요하고 한데, 그냥 물어하고 뭘 확 던지면 쫓아가서 그냥 무조건 물어제끼고 하는 부분들은, 이거는 진짜 우리가 그 정도의 외교를 하려면 외교부가 따로 필요가 없을 정도로 결정을 하고 맙니다. 이런 부분들이 왜 그랬을까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도 거의 없을 것 같고요. 마지막으로 정말 평화와 민주가 어떻게 지켜지는가, 이런 부분들이 따로 이렇게 길게 얘기 안 해도 강정에서 평화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좀 평생 살아오는 분들,
그 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이제는 우리 그 민족 전체의 담론과 그 서두가 평화와 민주의 그 올바른 정착, 통일까지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나서면 지금 워낙 반통일 세력이 그냥 그 자꾸 하다 보니까 통일 얘기를 하면 꼭 북한하고 뭔가 그 다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좀 그 얘기를 그 여기서 좀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그 담론이 그 돼야 된다. 두 번째는 이제까지는 안보, 뭐 무슨 경제, 그다음 민생 이런 부분들은 정부 여당이 다 가지고 있는 담론의 어떤 그 기본적인 자산처럼 여겨져 있는데 이제 그 부분들은 이제 없어지게 된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 그대로 따를수록 우리가 위험해지고 평화를 해치고 우리가 전쟁의 위험으로 점점 가기 때문에 이제는 좀 그런 담론을 우리가 가지고 오기 위한 좀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. 제가 이제 그 임현주 국장님한테 요 모임을 제안하고 하면서 그 생각했었던 부분들은 제주와 파주는 분단 시대에 우리가 뭐 그 전에 통일운동 얘기할 때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런 얘기 좀 많이 했는데 제주에서 파주까지 뭔가 평화와 통일의 얘기가 좀 나오게 해야 되는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서 한번 얼굴이나 마주보자라고 생각해서 좀 요구를 좀 제안했습니다. 뭐냐면 제주 같은 경우는 역사적으로 분단과 예세 그리고 우리 그 역사의 아픔을 고스란히 온몸으로 그 안고 이제까지 온 지역이고요. 파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진짜 그 뭔가 전쟁의 위기가 계속되고 뭐 그 상황이 안 좋아지고 할수록 좀 화약고에 그 맨 그 전진해서 있는 것처럼 좀 위험이 예상될 수도 있고 그래서 뭔가 평화의 기운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징적으로 두 지역도 좀 절실할 수 있겠다. 그리고 그 우리 한반도 전체가 이렇게 좀 안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작지만 파주에서 제주까지 이런 그 얘기들을 담론으로 그 가지고 가고 같이 논의하고 하는 부분들은 좀 그 필요하고 도움이 좀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그리고 처음에는 좀 요 간단한 세미나를 하면서 좀 신문에서도 그 보고 사람들이 그 찾아와서 같이 하는 부분들보다 우리가 준비가 좀 덜 됐으니까 우리라도 뭔가 같이 논의하고 얼굴 맞대고 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고 좀 내년이나 시간을 충분히 갖고 뭔가 좀 그 지역 주민들과 같이 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평화 제주에서 느끼는 평화와 파주에서 느끼는 평화와 그 민주화의 정착 그 다음에 통일의 기운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진일보해서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과 함께 이걸 좀 정했는데 생각보다 좀 진지하고 긴 시간이라도 지루하지 않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어서 인원보다 저는 좀 여기 있는 분들의 어떤 그 느낌 이런 부분으로 봐서 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. 오늘 만나서 반가웠습니다.